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변호사로서 죽삼 조봉암 평전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죽산 조봉암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낸 책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인천의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그 이사장님이 선물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천을 빛내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승만 시대의 사람이고 국가보안 그 방공법으로 사형까지 당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게 일종의 사법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명예가 회복되는 대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해서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기리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조봉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분은 1899년에 강화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강화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그 당시니까 제대로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공부하다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경성, 지금 서울로 이제 나오게 돼서 서울에 나와서 공부를 하던 중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899년생이니까 1919년이면은 이제 20살, 21살 나이죠. 그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3.1 운동이 일어나서 운동을 하다가 또 구속까지 돼서 1년 동안 또 고문과 어떤 구금을 통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슨 어떤 사상이 필요할까라고 하다가 그때 대다수 젊은 사람들이 빠졌던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을 설립하는데 나중에 유명한 박헌영과 함께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무슨 조선청년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당시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이거를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은 조선 독립을 위한 한 방편이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조봉암 선생님은 상해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상해로 갔다가 체포가 돼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다음에 조사를 받고 7년간 신의주에서 수감 생활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가락이 그때 다 빠졌다고 합니다. 손가락도 빠지고 하지만 끈질기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해방되기 한 3년 전에 나와서 인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합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해방이 되자 일단 인천에서는 이쪽 그 좌파 쪽에서는 상당히 사상가로 정신적 지도자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순간 많은 인천 시민들이 도원동에 있는 이 조봉암 선생님 자택으로 몰려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집이 남아있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1948년도 이승만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남쪽만의 정보를 수립한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 조봉암 선생님은 찬성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조봉암 선생님이 그 사상적인 전환을 하신 거는 이 신탁 반탁 운동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박헌영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공산주의 활동하지 않겠다. 공산주의 활동은 노동자 농민만 잘 되려고 하는데 이 사회는 노동자 농민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사상이 아니다라고 박헌영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공산주의와 결별을 하고, 이 조선공산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봉암 선생님을 이제 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헌영은 북한으로 도망간 다음에 북한에서 부수상까지 하면서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서 지고 사형을 당했던 이런 역할이 있는데,
조봉암 선생님은 이승만 정권에 있으면서 그때 가장 중요했던 토지 개혁안에 대한 실행을 담당했던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 한국전쟁 전에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해서 각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이 토지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일단은 전쟁을 일으키면 남쪽에 있는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자기들과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하고 내려왔는데 한 건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토지 개혁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성립과 또 토지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이 조봉암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지자 이승만이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으로 몰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했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돼서 조봉암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정신으로 조봉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인천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해불양수라는 것은 바닷물은 다른 물들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포용적인, 개방적인, 다양화된 이런 것이 인천의 정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 조봉암 선생님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걸 했지만 그 사회주의 폐해를 깨닫고 그런 사상을 버리고 다시 이 대한민국이 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 개혁을 담당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한 역할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큰 기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필요한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찾아야지 노동자 농민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분의 사상이 이 책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조봉암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화되고 진취적이고 모험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이분의 흔적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기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조봉암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봉암 선생님을 좀 추모하는 이러한 행사나 기념 캠페인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인천의 정신으로서 해불양수의 정신을 저는 많이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삼 조봉암 선생님의 평전에 대한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